학교 급식 먹어 KT 점심값 안 냈으니 먹지 마늘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다니는 KT는 말랐던 어린 소녀였는데 집안이 가난한 것 같았고 작년 가을부터 부모님이 학교 급식비를 내지 않고 계셨다. 나중에 소문을 듣고 알게 됐는데 작년에는 점심을 먹어도 되는 줄 알았더니 책상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신을 보고 그냥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선생님이 점심을 먹어주셔서 같은 방에서 음식을 몰래 나눠 먹을 수가 없어서 빵만 냅킨에 싸서 책상에 숨겨놓고 점심 식사가 끝난 뒤 KT에게 줬는데 선생님이 방에서 나갔으니 이거 진짜 먹어도 돼요 고마워요. 제이슨 그 당시 저는 반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였고 같은 반에 친구도 없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집에 돌아와서 KT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 KT의 가족 상황에 대해 말했어요. 엄마 제발 찜 좀 싸주세요. KT에게 점심을 주라고 간청했을 때 엄마는 불쌍한 아이가 점심을 못 먹으면 성장에도 안 좋을 거라고 했고 배고프면 공부에 집중도 못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미 만들고 있어요. 매일 내 아버지의 점심을 사주니까 한 끼를 더 추가해도 다음날 점심시간에 내가 집에서 만든 점심을 건네줄 때 아버지가 기꺼이 동의했다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거야. 엄마가 KT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들었고 엄마가 이걸 너한테 주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 이거 도시락이야. 응, 내가 내 얘기를 했더니 너한테 주겠다고 했어. 정말 고마워요. 제이슨 선생님이 교실로 돌아오기 전에 급히 점심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KT 집이 우리 집과 같은 방향에 있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함께 집으로 걸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KT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으시지만 슬롯머신과 경마에 돈을 모두 쓰십니다. 어머니는 돈을 벌지만 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가져가십니다. 힘들고 비대도 매일 똑같은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동급생들은 멀리서 지켜만 봤고 둘 다 친구도 없었고 그 후로 아침에 만나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반 친구들이 너도 연애 중이냐며 우리를 놀렸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항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서툴렀지만 왠지 KT와 이야기하는 것이 편했다. 친구가 없어서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등교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가족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과 동물 숙제 그리고 예전에 본 TV 프로그램도요. 밤에 그녀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집에 고양이를 키울 수 없지만 길 잃은 고양이들이 자주 모이는 근처 공원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은 고양이가 내가 그녀를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 꼭 와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날 밤과 후 우리 혼혈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엄마는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KT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메리 이리 와요. KT는 고양이를 껴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간식을 먹이는 모습을 보며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학교에 안 왔는데 왠지 나도 눈 깜짝할 사이에 기분이 좋아졌어. 저녁이었는데 엄마가 KT를 위해서도 저녁을 준비했어. KT 집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너희들한테 전화해서 알려줄게. 통화 중에 엄마가 집에 전화를 하셔서 그날 이후 대화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KT는 매일 밤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그녀의 엄마는 종종 늦게까지 일했고 집에 있는 아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결과 그들의 저녁 시간은 항상 늦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우리 엄마는 방과 후 식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안와 나는 숙제를 하고 저녁 식사 때까지 고양이와 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상에 약 1년 동안 지은 안는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했고 그녀는 엄마와 함께 텍사스에 있는 외조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엄마는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KT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엄마가 엄마한테 절을 했어. 아 제발 괜찮아. 고개를 들어 힘든 시기에 서로 도와주고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는 원칙이 강하고 친절하신 분이셨어. 정말 존경해. 그날 KT와 나눴던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은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나 5에서 6년 만에 그마저도 그쳤고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배정받은 정밀기계 제조사에 입사했다.
영업을 하고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시니어즈 고객을 인수하고 새로운 고객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주요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옆 데스크의 동료원이 반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내일 좋은 아침입니다. AB 일렉트로닉스와 회의가 있습니다. 큰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펌핑하고 준비한 회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2. 나중에 논의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비서가 원희 반에게 전화했습니다. 원희 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일렉트로닉스가 전화를 받습니다. 원희 반의 얼굴이 빠르게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정말 죄송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 건네준 후 그는 그냥 멍하니 쳐다보며 여전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니 제이슨이 AB전자 제품에 잘못된 시간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회의 아니었어. 그 회의가 어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옹호한 것에 분노하고 있어. 이 거래는 건배 내 잘못이야 뭐야. 그런데 그들에게 일정을 알린 건 내가 아니었어. 나한테 이걸 고정시키려고 한 거야. 나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그의 말을 바로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고객에게 일정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원이 받는 일정을 조정한 다음 나중에 그것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나를 비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자신의 고객에게 보고했습니다. 상사와 감독자 지후 우이 그를 대신하여 사과하러 갔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지후 우이 돌아왔을 때 AB 일렉트로닉스와의 거래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는 제이슨에게 당신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회사의 미래를 걸었던 중요한 거래일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바로잡을 건가요? 하지만 일정에 대해 알려준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였으니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도 사임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존슨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 하나 써 잠깐만요. 정말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3일 이내에 AB 일렉트로닉스에 판매하려고 했던 기계와 동일한 금액의 계약을 가져오거나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어떻게 단 3일 만에 그런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 지후 우의 최후 통첩을 듣고 할 말을 잃었지만 우리가 AB 일렉트로닉스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과 동일한 기계를 현재 구입을 고려 중인 고객이 있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격을 낮추려고 끊임없이 할인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여 거의 포기했지만 이제 어떻게든 그들과의 거래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나는 신속하게 견적을 수정하고 그 고객과 약속을 정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도윤베이라는 남자가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견적제가 그에게 견적을 건네줬더니 도윤베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낮출 수는 없나요? 우리는 이미 가격을 여러 번 조정했습니다. 도윤베에게 괴로운 표정을 지으라고 간청했습니다. 도윤베 저는요. 우리 장비가 귀사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기적인 유지관리도 포함될 것입니다. 도윤베은 고민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하지만 이 가격이면 상사가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지만 혜택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어떨까요? 상사에게 식사 시간이라던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사가 꽤 바빠서 부탁드립니다. 케빈 저녁 식사하면서 의논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회사에서 기계가 수만 달러에 팔린다고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세일에 비하면 저녁 식사 비용은 별로 안 들 텐데 아쉽지만 상사가 지금 부재 중이어서 다른 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케빈이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회의실에서 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이 많은 남자가 사무실 감독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잠시만 보시죠. 도윤베이 즉시 다가와서 도윤베의 상사입니다. 도윤베이 감독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놀랍게도 감독관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화를 내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수없이 말했어요.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럼 그냥 나가고 돌아오지 마세요. 제가 양보받을 만큼 나쁜 짓을 했나요? 내가 아직 충격을 받고 있는 동안 케빈이 나를 출구 쪽으로 재촉하면서 속삭였다. 미안,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항상 화나면 이렇게 화를 낸다. 감독님은 꽤 어려운 캐릭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의 승인에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거래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잃게 됩니다. 머리를 쥐어짜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독관을 기다리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왓슨, 무슨 일인가? 그녀는 당황한 표정의 감독관에게 재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문서를 검토해 보았는데 그 회사의 장비가 귀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매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감독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잘했습니다. 잠깐, 또 누구야? 그녀가 다시 말했어. 나를 KT로 기억하니 KT5 그 사람인가? 초등학교 때 같이 학교를 오가며 집에서 놀던 KT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그 사람이 너무 변해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와, 거의 15년이 지났지 않나요? 내 이름이 너무 그리워요. 서류에 붙은 명함에 진짜 너일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딸이 사실 고등학교 때 엄마가 재혼해서 이름을 왓슨와오. 진짜야? 제이슨, 여기 서서 수다 떨기보다 나가고 싶다. 오늘 밤 한잔하기. 딱 좋을 것 같네요. KT와 저는 연락처 정보를 교환했고 퇴근 후 만나서 술 한잔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내가 날 구해줬어. 너 때문에 해고된 게 아니야. 내가 채워 넣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정심이 많았어. 선배가 그런 후배를 탓하는 건 너무 끔찍하잖아. 뭐 내 덕분에 거래가 끝났어.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제 고마움을 듣고 KT는 수줍게 웃었어요. 솔직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이사하고 연락이 끊긴 모든 것에 늘 감사했는데 이렇게 다시 연락할 수 있어서 기뻐요. 키티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이혼했고 당시 그녀가 일했던 사무실의 관리자였던 남자와 데이트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결혼하게 되었지만 몇 년 후 KT의 양아버지의 아버지이자 뉴욕 본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자리를 이어받아온 가족이 도시로 이사 갔을 텐데 이사하면 알려줬어야 했는데 미안하지만 내 새해 카드에 먼저 답장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너였지? 제이슨이 그랬어. 그래. 그래서 여자친구를 찾은 것 같아. 그리고 난 방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난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 정말 여자친구는 없어. 아니 글쎄 어쩌면 우리 여기서 만난 건 운명일지도 모르지. 괜찮다면 나랑 데이트할래? 갑자기 그녀의 고백에 가방을 빼앗겼어.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초등학교 때 사실 정말 행복했다는 생각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